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보험, 보험 저축 상품 복리 효과의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축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새는 이제 보험사뿐이 아니고요, 은행의 방카슈랑스를 통해서 10년 만기 5년 납이나 정기 납, 10년 납짜리 저축보험을 많이 판매하고 많이 가입을 하게 되는데요. 저축보험 가입 목적 좀 알아볼까요? 많은 사람들은요, 저축 수익률을 보고서 보험 상품을 가입합니다. 그리고요, 복리 효과라고 해서 은행의 달리 상품하고 달리 매년 복리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장기 저축을 하면 복리 효과 때문에 효과가 좋다. 이런 말 때문에 가입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보장도 해준다고 하니까 솔깃해서 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복리 효과를 통해 저축 수익률, 그러니까 수익이 증대되면은요, 그 수익금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한 푼도 안 낸다. 10년 이상 유지됐을 때 말이죠. 세금을 안 낸다는 그 비과세 혜택 때문에 저축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축 수익률이 굉장히 저조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10년을 납부해도 얼마 안 되는 수익률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그러다 보니까 복리 효과도 상당히 미미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보장도 있다고 하지만 저축 상품의 보장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리고요, 비과세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복리 효과가 저조하고 투자 수익률이 저조한데,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에 200만 원의 이자가 붙었다.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는 것이 과연 비과세 효과가 있을까요? 200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야 더 효과적이겠죠. 비과세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 이자 소득이 많았을 때 세금을 안 내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지, 이자가 미미한데 비과세라는 것 또한 미미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왜 이러한 문제점이 생겼을까요? 도대체 왜 보험 상품에 저축 상품을 가입하게 되면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되는 것일까요? 보험 수리에 대한 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보험을 가입하고 나면은 항상 그 만기나 그럴 때 수익률이 왜 이렇게 저조할까요? 일반 그 은행의 이율보다 2배 이상 높은 공시이율을 자랑함에도 불구하고 왜 수익률이 저조할까요? 그리고요, 중간에 해약하면 왜 원금도 받지 못하고 손실만 보게 되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한 의문점들은 일반인들이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험료의 비밀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낸 돈에 대해서 그 공시이율로 굴러가는지 알고 있어요. 하지만 보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내가 내는 돈이 매달 100만 원이라 볼게요. 이것을요, 보험 용어로는 영업보험료라고 합니다. 근데 영업보험료는요, 내부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그 분해를 해봤습니다. 영업보험료는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나눠집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순보험료라고 하는 것은요, 저축과 보장의 기능을 담당하는 보험료가 되겠고요. 부가보험료는 사업비입니다. 은행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어도 고객이 와서 그 돈을 예금하지만은 보험은 가만히 있어도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는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영업 조직을 통해서 보험을 판매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부가보험료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100만 원의 영업보험료를 간단하게 제가 비교해 보면요. 분해해 보면 순보험료 88만 원, 부가보험료 12만 원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순보험료는요, 그 저축과 보장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저축보험료와 위험보험료로 또 나눠집니다. 저축보험료는요, 만기 때 아니면 해약했을 때 돌려주는 환급금에 해당되는 보험료가 되겠고요. 위험보험료는 혹시라도 보험기한 중간에 뭐 사망을 하거나 다쳤을 때 보장을 해주는데 쓰이는 보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순보험료는요, 저축보험료 87만 원하고 위험보험료 1만 원 정도 선으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물론 상품마다 좀 다르겠죠.
부가보험료 사업비라고 하는 건 대표적인 것이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가 되겠습니다. 신계약비는 최초 신계약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뭐 설계사한테 나가는 수수료라든가 아니면 보험증권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건강진단비 이런 비용들이 다 신계약비에 포함되는데요. 부가보험료 안에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신계약비 8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근데 유지비라고 하는 것은 보험이 계속 유지될 동안 일어나는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유지비 3만 원으로 책정을 해보겠습니다. 수금비라고 하는 것은 보험료를 매달 수금을 할 때 들어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0원 정도로 되어 있다. 따라서 영업보험료 100만 원은요, 순보험료 88만 원, 부가보험료 12만 원, 순보험료 88만 원은 저축보험료 87만 원, 위험보험료 1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부가보험료는 사업비로서 신계약비 8만 원, 유지비 3만 원, 수금비 1만 원이다 하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보험회사에서 그 공시율이 2%대 초중반이 되거든요. 이 공시율이 은행보다 2배 이상 높은데,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이 공시율이 내가 낸 영업보험료에 대해서 굴러가는 자입니다. 100만 원에 대해서 2.39%가 굴러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영업보험료에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저축보험료에 대해서만 공시율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100만 원 냈는데 100만 원 굴러가는 것이 아니고요. 87만 원에 대해서만 굴러가다 보니까 이 자체만 가지고도 수익을 내긴 좀 어렵죠. 87만 원 가지고 100만 원 만들기도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에. 따라서 공시율이 높다 하더라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나야만 원금을 회복할 수가 있는 그런 악조건 아닌 악조건이 되었습니다. 굴러가는 돈이 100만 원이 아니라 87만 원입니다. 굴러가는 돈이 작기 때문에 은행보다 공시율이 2배 이상 높다 하더라도 수익률이 저조하거나 중간에 해약했을 때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또 그 해약을 하게 되면요. 미상각 신계약비라고 해서 아직 빼지 않은 신계약비를 더 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적립손보험료가 굴러가는 저 준비금 있죠? 준비금도 낮은데 거기에서 또 미상각 신계약비라고 또 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환급금은 원금보다 대부분 적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축보험료의 뭐 투자 효과, 적립 효과라고 좀 볼까요? 30세 여자가요, 매월 150만 원씩 10년을 납부합니다. 공시율이 2.39%라서 좋아서 한번 납부를 해봤어요. 과연 정말 수익률이 얼마 될까요? 1년이 경과되면요, 1346만 원. 환급률은 74.8%, 손실이 난 상태입니다. 이 3년이 경과돼도요, 4,956만 원. 환급률은 좀 올라갔지만 91.8%. 왜 이렇게 100%도 안 되냐면요. 적립순보험료, 저축보험료가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년이 경과돼도 100%가 되지 않습니다. 5년이 경과돼도 8,738만 원, 97.1%밖에 안 되니까 그 저축보험 가입하고 나서 1년, 3년, 5년 만에 해약을 하면 당연히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10년 만기 볼까요? 10년 만기 10년 납이었거든요. 그럼 10년이 만기가 됐어요. 그러면 과연 얼마를 탈 수 있을까요? 1억 8천만 원을 납부했는데요. 1억 8,829만 원. 829만 원이라고 하는 이자가 붙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환급률은 104.6%입니다. 829만 원, 뭐 작지 않아 보이지만 크지도 않습니다. 10년 동안에 열심히 투자했는데 적립했는데 겨우 829만 원밖에 이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죠. 저축효과는 굉장히 좀 낮아 보입니다. 그리고요, 원금이 도달하는 시한은요, 거의 8년, 9년이 넘어야 돼요, 이 상태에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시율 자체가 2.39%인데 공시율이 떨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떨어지는 경우 한번 알아볼까요? 그러면 최저 보증이율이란 게 보험회사는 있어요. 그래서 떨어져도 1.8%를 적용한다. 이 상품 같은 경우는 1.8%를 적용하면요. 그 만기 시 적립금은요. 만기 환급금이 되겠죠. 1억 8,270만 원. 101.5%. 겨우 270만 원밖에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공시율이 현재대로 간다면 829만 원, 떨어진다면 270만 원. 10년 내내 투자해서요. 270만 원에서 829만 원 사이에 그 이자밖에 수취하지 못하다 보니까요. 이 복리 효과도 없고 그다음 비과세 효과도 미미할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무슨 뭐 보장 효과는 거의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축보험에 투자한다고 했지만 적립한다고 했지만 결과는 이러한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축보험에 투자한다는 것은 좀 무리라고 판단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이제 보험을 통해서 저는 언제나 강조하고 싶은 것이요. 보험은 보장과 연금 외에는 특별히 그 투자나
가입할 내용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저축보험 중에는요, 저축보험은 따로 되어 있지만 연금보험도 저축이라고 본다면 연금보험은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연금은 똑같이 공시율이나 아니면 뭐 실적배당으로 골라할 수 있지만요, 수익률이 낮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연금은 죽을 때까지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낮은 수익률과 적립금에도 불구하고 장기 생존한다면은 언제나 그 연금액으로 그 수익률을 커버해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장기 생존을 안 해도 요새는 100세까지 연금을 최저로 주기 때문에 적어도 60세 연금 개시한다면 41년 동안 최저 41년 이상 연금을 무조건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생존 안 하더라도 연금으로서 돌려받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중간에 투자 효과는 적을지라도 연금의 그 투자 효과는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연금에 종신연금이라고 하는 수령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메리트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생명보험이나 아니면은 뭐 손해보험을 통해서 저축 상품을 가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은 연금 상품을 가입하는 것은 굉장히 좋다. 수익률은 낮을지라도 연금을 통한 환원되는 수익률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종신연금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 연금을 가입할 때도 마찬가지로 생명보험을 통해서 연금을 수령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금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공시율 상품이 있고 하나는 또 그 펀드에 투자하는 변액연금이라고 해서 실적배당형 상품이 있거든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연금, 공시이율을 적용하는 연금의 적립효과 보겠습니다. 똑같이 30세 여자가 매월 150만 원씩 10년 납, 공시율은 2.39%라고 할게요. 60세 연금 개시한다고 생각하고요. 10년만 냈어요. 10년 경과 후에 이율은요. 뭐 2.39%일 때 그 2.39%일 때요. 10년 경과 시점에 1억 8,803만 원, 104.5%좀 저조하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내버려 둡니다. 이게 다 냈으니까요. 10년 더 경과하면 20년이 되겠죠? 2억 3,737만 원. 요때 조금의 복리 효과가 나타나겠죠? 131.8%가 되겠습니다. 10년을 좀 더 거치해 볼까요? 60세 되는 시점에는요. 일시금이 2억 9,973만 원. 물론 공시이율 2.39%라고 하는 그런 기준 하에서의 가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166.5%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장기적으로 복리 효과가 좀 나타나긴 하지만 그래도 썩 마음에 들게 수익이 많은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은 이 2억 973만 원을 연금 준비금으로 해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최저 100세 이상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100세까지 41년 동안, 60세니까 41년이죠. 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 기준으로요. 총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억이 넘습니다. 5억 56만 원. 그 원금 대비 278.1%다. 그러면요. 그 10년짜리 저축보험은 문제가 있지만 공시연금 상품 같은 경우는 10년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20년, 30년 그리고 평생 100세 이상 연금을 수령한다는 가정하에서 본다면은 가정 아니죠. 누구나 받을 수 있죠. 그러면 꽤 높은 수익률을 자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명보험의 어떤 저축보험의 가입은 좀 무리가 있을지라도 공시연금은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공시연금이 아니라 공시연금, 공시이율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변액연금이라고 해서요. 실적 배당, 일반 펀드랑 동일하게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면서 실적을 배당해주는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투자 효과를 좀 볼 수 있는데요. 똑같이 변액연금 30세 여자가 매월 150만 원씩 10년 납, 투자 수익률 3.75% 아주 저조하게 그 가정을 해봤습니다. 공시이율은 이제 연금을 받을 때 적용하는 그 이율이 되겠습니다. 연금 받기 전까지는요, 투자 수익률로 실적 배당을 해주거든요. 자, 10년 경과 시점에는요, 1억 9,231만 원, 1,231만 원 정도가 붙는다는 가정이죠. 그 다음에 내버려 뒀습니다. 그러면 20년 뒤에는 2억 5,913만 원 되겠죠? 144.0%. 그 다음에 연금 개시 시점까지 놔뒀습니다. 60세 시점에 3억 5,307만 원. 거의 200%에 달하는 196.2%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투자 수익률을 변동 가능성이 좀 있죠. 자,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일시금 받지 않고 100세까지 최저 연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계산해 보면요. 5억 3,635만 원. 원금 대비 298%의 그 투자 수익률을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변액연금은 또 원금까지 보장해 주면서 이렇게 그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비록 그 투자 수익률이 떨어지더라도 원금은 보장해 주고요. 그 다음에 오래 살수록 당연히 오래 살겠죠. 100세 이상은 무조건 줄 테니까. 그러면 연금으로 환원받는 투자 수익률은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투자 수익률이 현재 뭐 금감원의 그 지시대로 투자 수익률 3.75%까지만 최대한 예시하게 되어 있는데 그 정도보다 한 2배 정도 든다고 가정해 본다면 적어도 100세까지요. 연금까지 수령한다는 가정하에서 자기가 낸 돈의 600%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생명보험 상품 중에서 저축 상품은 문제가 있지만 투자하는데 공시연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나름대로 유리한 점이 많고요. 그 다음에 변액연금 같은 경우는 좀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왜냐하면 실적 배당을 해주고 최저 100세 이상의 연금을 반드시 주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제 믿지 말아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어요. 이 상품은 보장도 되고 저축도 다 됩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두 가지를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를 다 해준다는 말은 마치 이 말하고 똑같아요. 저축과 보장이 동시에 안 되는 상품입니다 하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요, 보험 상품은 거의 비슷합니다. 저축이 강하다면 보장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보장도 강하고 저축도 강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저축에 들어가는 보장 금액을 빼서 보장을 강화한 거거든요. 따라서 뺐으니까 저축의 기능이 상당히 저조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과거에 유니버셜 그 저축보험 아니 유니버셜 뭐 변액 유니버셜 보험 이런 상품들이 과거에는요 2000년대 초반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높은 사업비를 부과했고요. 보장도 많이 넣어놨어요. 그다음에 투자 뭐 특약도 많이 넣어놨어요. 실질적으로 매월 100만 원 내는데요. 실제로 뭐 저축에 들어가는 무슨 뭐 순보험료는 60만 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아무리 10년을 넣어도 원금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거든요. 보장도 미미하고 저축도 미미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어떻게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여러분은 반드시 선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요, 보험 가입은요, 저는 언제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소의 돈으로 보장을 받으세요. 그래서 로또를 받을 정도의 보장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정한 보장 가치 금액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보험 상품의 저축 상품은 좀 제가 볼 때는 뭐 그 비과세도 월 150만 원밖에 안 되고요. 효과 별로 없습니다. 투자 효과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연금을 받으시라는 거죠. 연금 같은 경우에는요. 그 수익도 수익이지만 수익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 연금 수령을 하는 그런 100세까지 연금 수령하는 수익 환원으로 계산해 보면 엄청난 수익을 자랑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종신형 연금보험을 가입하게 되면요. 공시율 상품이나 변액 상품이나 계약자, 수익자, 피보험자 동일한 조건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요. 150만 원이 아니라 1억 5천, 150억도 가입해도 전부 다 비과세가 되니까 비과세 효과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연금에 가입을 한다면은 거치 기간 내내 그다음에 또 장수를 또 오래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굉장히 높은 투자 효과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험을 통한 저축상품 가입은 제가 볼 때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100년 하청 상품이다. 수익을 가져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라는 거. 그것은 바로 그, 그 보험료의 구성 원리상 저축순보험료가 낮기 때문에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돈 버는 보험, 보험 저축상품 복리효과의 진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